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잠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예민수의 키워드 리딩. 첫 번째 키워드, 소음을 주의하라. 혹은 정보와 소음을 분간하라 이런 얘기도 되겠죠. 소음을 주의하라는 게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가 듣는 많은 정보 뉴스 가운데 상당수가 정보에 가깝겠어요? 소음에 가깝겠어요? 소음이 훨씬 많은 거죠. 소음에 주의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이 소음이 통찰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왜? 너무 많은 소음이 있다 보면 거기서 진짜 정보를 구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음을 주의하라는 거고요. 소음을 주의해야 되는 또 이유는 소음이 잦은 매매를 유발한다. 오늘은 이 종목 좋다. 내일은 저 종목. 보세요. 뉴스에 방송에 그날 강하게 오르는 종목 매일 있어요, 없어요? 매일 있죠. 상한가 치는 종목 하루에 20% 30% 오르는 종목은 매일 있어요. 돌아가면서 나타날 뿐이지. 근데 뉴스에서 보도하는 종목은 오르는 종목만 보도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 쫓아가다 보면 이 종목 좋다더라. 계속 잦은 매매를 하게 되죠. 잦은 매매는 어떻게 돼요? 수익률을 떨어뜨려요. 왜?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또 진득하게 못 기다리기 때문에. 소음은 분산 투자를 또 방해한다. 분산 투자가 좋으냐 집중 투자가 좋으냐 이건 또 논외로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두 종목만 사는 것보다는 조금 지나치지 않을 분산을 하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음에 노출되다 보면 이 기업이 좋다더라 카더라 하게 되면 그거를 여러 초이스 중에 하나로 그 기업 좋아? 그럼 내가 투자하는 것 중에 관심 가져볼게. 한 10분의 1 정도만 투자해볼게.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 좋다? 거기 다 돈 다 쏟아붓는다고요. 그러니까 정보 때문에 이 합리적인 분산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과도한 위험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투자 기간을 짧게 만들 수도 있다.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저게 좋다더라. 소음이 계속 나오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소음의 대가가 비싸다.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소음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키워드 두 번째는 원칙입니다. 투자 원칙을 따르라. 원칙을 10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투자 원칙을. 투자 원칙은 몇 가지잖아요. 정제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정제된 이제 건물로 얘기하면 큰 기둥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뉴스나 뭐 기업 정보는 뭐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많잖아요. 원칙이 있는데 소음이 왔어. 기준이 안 맞으면 다 튕겨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뭐가 좋다. 예를 들면 제가 나는 바이오 투자는 안 할 거야 이런 원칙을 가졌다고 하면 왜냐하면 바이오가 너무 어렵거든요. 바이오가 어렵고 전문적인데 그래서 나는 바이오는 안 하겠어. 그런 원칙을 내가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이 기업이 만든대. 그러면 진짜야? 이렇게 언제만 이렇게 귀가 솔깃하는데 코로나 바이오 아웃. 원칙을 딱딱 그 원칙에서 배제시키잖아요. 물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로 인해서 그게 진짜인 경우. 그러나 소음에 휩쓸리지 않겠죠. 또 전략 가운데 하나, 정보와 소음을 이용하는 방법. 소음이 넘쳐날 때 매도하라. 정보와 뉴스와 이야기가 회자될 때 소음이 많을 때 사람들은 살까요? 팔까요? 사죠. 네. 그러니까 그게 돈을 못 번다는 거죠. 네. 오히려 뉴스가 막 넘쳐나고 소음이 늘어나고 그럴 때가 유혹이 제일 심할 때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보를 안 마지막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때 사게 되면 10중 8구 물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제가 이제 달걀이라고 해서 주식도 이렇게 바닥에 사서 올라갈 때 사고 고점을 지나면 이렇게 팔아라 이런 사이클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스타인은 그걸 시계로 해가지고 정보와 소음과 투자에 관한 시계를 만들었거든요. 6시 때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소음이 많아져 6시에서 9시 원 위쪽으로 올라가서 소음도 많아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뉴스도 많아지고 그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음이 넘쳐날 때. 그리고 그 고점을 지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 사람도 관심도 떨어지고 그 기업을 취재하는 사람도 떨어지고 애널리스트 정보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그 기업이 보도도 잘 안 돼. 그럴 때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역발상적으로. 네 번째, 소음과 정보를 구별해서 투자하는 방법. 투자의 기간을 길게 하라.
보통 일간 신문의 뉴스의 유통 기간은 얼마예요? 하루죠, 그죠? 그 다음날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 하나를 오려가지고 5년, 10년 동안 투자의 원칙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음인지 정보인지 그거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테스트가 시간이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게 유용한 뉴스라면 정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하루 지나면 없어진다는 정보는 뉴스는 소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투자 기간이 길면 소음으로부터 자연히 차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뉴스가 그날 어제 오늘 일주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긴 흐름으로 기업 실적을 뭐 정말 3년 5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뉴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박사님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소음이고 저게 정보다는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은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심플하죠?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시간을 지나고 봐야죠. 재차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이 그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정보라고 하면 한 번에 지나가지 않는다. 그 뉴스는 또 나오고 내가 그날 그 시간에 그 뉴스를 놓쳤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진 거나 투자기를 놓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뉴스라고 하면 그 뉴스가 또 나오겠죠. 그죠? 반복적으로. 수많은 뉴스와 소음 가운데 너가 그거를 채로 거르고 걸러서 너의 정보를 엑기스만을 남겨서 정보로 만들어라. 그 결국 투자자가 할 몫인 거죠. 소음과 정보를 부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적으로 조사하라.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면 모두 소음에 불과하다.